8월 25일 수요일 밤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좀 비교적 일찍 마치는 날인데, 마치고 난 뒤에 오늘따라 오랜만에 인연 맺고 살아가는 사람 몇 분과 이런저런 대화한다고 꽤 길게 이런저런 통화하고 했었는데, 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좋고, 뭐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런 일상 사는 대화 나누고 하는 것도 참 좋구나 하는 걸 오늘 또 새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시간이 그래서 많이 가버렸는데, 지금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특히나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의 투표, 가장 절박한 투표는 저는 발투표다, 이런 말을 흔하게 하는데요. 발로 하는 투표죠. 자기가 살 곳을 찾아 떠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사 다니고 하는 것도 다 그런 발투표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는 것은 뭐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거 월남이 폐망하고 공산화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월남인들이 대거 보트피플이라고 불려지는 도망쳐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지금 아프간에서도 보면은 조금이라도 또 도망가려고 막 하다가 비행기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는 그런 동영상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정원을 훨씬 초과한 인원을 태워가지고 가고, 그렇게 힘들게라도 워싱턴에 도착한 사람들은 기뻐가지고 이렇게 부둥켜 안는 사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맞는가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볼 수 있고, 우리 한반도로 볼 때도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전부터 이미 소련군과 함께 소련군의 앞제비 김일성이가 저지르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기독교인들 주로, 그 다음에 자본가 계급, 그 다음에 지식층들이 대거 남하를 합니다. 발투표를 하는데, 남한에서는 3년 동안 치열한 건국 전쟁이 있었지만은 북한 지역에서는 의외로 많이 속아 넘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남한에서도 그게 잘 먹히고 있지만은 소련 공산 위성국을 이식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민족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 참 좋겠다 하는 걸 이제 내세우고, 그 다음에 친일 청산하자라고 하면서 정적을 처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왔는데, 지금 남한에서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많이 좀 속아 넘어가고, 일부분 신의주 학생의거 같은 반공 학생 사건이었죠. 그런 사건들이 국제적으로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문재인 씨가 광주 올팔에서는 헬리콥터에서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대통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당당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그때 북한 지역에서는 그 반공 시위가 터져 나올 때 소련 군인들이 탱크에서 기관총으로 난사하고 전투기에서까지 기관총을 기총소사를 하고 그런 제압하고 하는 상황들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흥남철수라고 하는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나오는데요. 피란민 흥남철수 작전 때는 든든한 뒷배가 돼준 미주리호, 바로 어제 기사입니다. 주경철 교수의 이 미주리호, 그야말로 뒷배가 돼준, 뭐 한포 사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지원을 했다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장면 사람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죠. 꼭 마치 지금 아프간에서 정원을 초과해 가지고 항공기로 탈출하는 그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려온 분들 중에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지식인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훌륭한 분들이 뭐 기업가도 있었고 목회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이때 우리가 6.25 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글쎄요, 뭐 비극을 가장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김용삼 기자가 그런 말을 주로 이제 쓰고 책에서
제주 4.3 폭동,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숙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한번 필터링 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두 사건이 아주 그 잔혹한 처형 방식을 하거든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근데 어쨌든, 그렇지만은, 축복을 낳는 결과를 만들었다. 숙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또 이제 남노당 전력 때문에 그때, 사형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기도 하지만, 그래서, 필터링이 되었지만은, 이 흥남철수 때, 메가더가 한반도 북쪽 지역이나 중국 본토에다가 핵무기, 원자폭탄을 쓸 거라는 계획을 세운다는 말이 나도니까 북한 지역에서 공산 치하가 싫어서가 아니라 한 집당 한 명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좋아지면 다시 월북을 해라라고 하면서 내려온 사람들도 많다 그래요. 그때 불순물들이 많이 내려왔다고 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저는 이름까지도 말하고 싶습니다만 그거는 뭐 저의 추정이니까 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엑소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소더스인데 지금만 하더라도 탈북민들이 오는데 뭐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불가능하겠지만은 휴전선을 일주일만 싹 열어 젖혀놓고 남북 살고 있는 모두에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해라라고 자유가 주어진다면 정말 또 한 번 장관을 연출하는 그런 엑소더스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기극에 의한 엑소더스도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거는 2019년 12월 19일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60주년 맞아. 이 당시 60주년 맞아. 되짚어본 제1교포 북송사업, 북한 연출, 조총련 주연, 일본 정부 조연의 거대 사기극. 여기는 이제 이 배에 타고 있는 항구의 모습이고요. 니가타항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소련 선박 트보르스크. 이날부터 1984년까지 93,000여 명의 제1교포가 니가타항을 통해 북한으로 건너갔다. 연도별 북송 인원수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비교적 최근까지 이렇게 해서 북송이 되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돈이 필요 없는 사회라고 선전해서 그렇게 믿었다. 누구나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만큼 갖고 나와 먹고 쓰는 사회인 줄 알았다. 그런 믿음은 청진항 도착 순간부터 깨졌다.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시인의 모습. 환영 나온 학생들의 행색이 일본과는 너무 달랐다. 잘못 왔다며 당혹해하던 아버지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세계일보. 그곳은 낙원이 아니었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조선일보. 청진항 접근하니 먼저 북송된 선배가 내리지마, 돌아가. 일본어로 물론 알아듣지 못하게 자기들끼리만 알아듣게 내리지마, 돌아가 하고 소리쳤다. 북송 적극 지지했던 일본 정부 책임은 철저히 외면한다. 일본도 책임이 큽니다. 이때 당시에 같이 속였거든요. 같이 속였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혈통 정리를 하려고 그랬었나 이런 의심도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 채널에서 기록을 남긴 게 있습니다만 제가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이걸 다시 꺼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동 실력자들은 없는 말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되풀이하면서 선동을 하는데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영상 정도 남기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유시민 씨와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2019년 기준이에요. 도올 김용옥의 통일, 청춘을 말하다란 책을 읽고 난 뒤 국민들에게 일독을 권했다. 유시민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하여 대담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의 추천에 따라 이 책을 읽다가 84쪽에서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다. 김정은 북한 직책을 안 읽을게요. 김정은 모친 고용희가 제일교포 출신이라는 점을 얘기하던 중 나오는 대목이다. 유시민과 김용옥 두 사람 대화예요. 유시민은 뭐 이런 말은 사용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시쳇말로 유사시민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유사시민. 근대화된 시민이 아니라 사이비 시민이라는 뜻에서 유사시민이라고 하던데, 그도 그럴 것이 유시민 씨가 줄곧 인민민주주의적 지향점을 갖고 있던 사람 아닌가요? 과거 청와대발 개헌안에서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삭제한 개헌안이 나오니까 유시민 씨가 뭐 예능 프로입니까? 거기 나가지고 자유 없어도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김용옥은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죠. 자기 이름 앞에 붙였는데 그걸 이제 길게 읽으면 도올인데 짧게 읽으면 돌 이렇게 되고 영어는 스톤인데, 설마 이 두 사람이 머리가 나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범접할 수도 없을 만큼 뇌가 뛰어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은, 방향 잘못한 두뇌는 어떻게 되는지의 전범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서울대가 없습니까? 돌멩이 던지던 586, 지금 686들 서울대 출신 얼마나 많습니까? 통진당 이정희가 머리가 나쁜 여자였습니까? 북한에 김일성 대학교가 있고 김책 대학교가 있고 중국에 북경대학교가 있고 모스크바 대학교가 있는데 머리가 나쁩니까? 예, 어떤 사람이 부엌칼을 쥐느냐에 따라서 그 칼의 용도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방향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범을 이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유시민 말합니다. 북송선을 탄 사람들이 대부분 고향이 남쪽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대거 북한으로 이주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김용옥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북송선에 전혀 강제성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냉전 체제 하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진 유일한 사례라고 하죠. 당시 일본에 살고 있던 조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 사회가 남한 사회보다 더 도덕성이 있었고 삶의 조건도 더 매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반추해 봐야 합니다. 유시민이 말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군요.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의 대화. 이때 당시에 속아 넘어가던 그 당시에 나눈 대화가 아니라 훌쩍 와서 바로 최근 나눈 대화입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입니까? 이 거대한 사기극에 의해서 갔는데 돌 전혀 강제성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객관적으로 반추해 봐야 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진 유일한 사례라고 하죠. 이게 소위 좌익 진영의 대표 지식인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입니다. 북괴가, 이 두 사람을 제가 악마라고 이야기는 안 할게요. 북괴가 악마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도 제목에서 나오지만 일본 정부가 조연을 했다고 하지만 이들을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변호해주는 것은 공범 아닌가요? 악마의 변호사들, 악마의 변호인들. 사기 엑소더스를 변호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잠깐 제가 읽어드렸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동아일보 2020년 10월 14일. 참고로 이 제일교포 북송 사업 사기극은 지금 아마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여객기 납북 51년 국민 여태 잡혀 있는데 정부는 손 놓아. 이거는 뭐 여야 좌우 할 것 없는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건 자체 모르는 국민도 많을 거다. 대관령에서 기수를 돌려서 북으로 갔다. 공무원 피살 손 놓은 정부. 이거는 이제 그 서해상에서 바다에 떠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을 총으로 쏘아 죽인 다음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태운 그런 사건을 말해요. 그걸 손 놓은 정부. 납북도 방치한다. 조선일보 8월 24일. 미하원 의원 중에 영김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영김. 이분이 문 대통령에게 탈북민 구조 요청을 했는데 한 달 넘게 소식이 없다. 이분은 이제 본명은 김영옥이고 59세 공화당 이래 돼 있습니다. 미하원 의원은 지난달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 가족들의 한국 송환을 공개 요청했다. 하원 외교위 소속으로 미의회 코리아 스터디 그룹 공동의장도 맡고 있는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화상 서면으로 만나서 송환 요청에 문 대통령은 추가 정보를 보내주면 꼭 조치를 취하겠다고 직접 내게 말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도 한국 정부 그리고 대사관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된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데 대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군사준비태세가 신뢰할 수 없고 무책임한 정권, 북한 정권을 달리는데 좌우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고 이 정부는 과거에도 유화적 접근을 시도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 북한 주민들은 더 탄압받았고 핵무기는 고도화하는 결과만 돌아왔지 않느냐. 지금 오늘인가 어제 보니까 송영길 씨가 북한은 우리를 공격할 여력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 김대중 씨가 했던 말이 오버랩 되기도 했습니다만 탈북자들은 한국에 가고 싶어 목숨을 건 사람들이다. 한국 정부가 이런 인도적 문제를 모른 척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석방될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예. 남우나라 의원이 하원 의원이 이런 조언을 내놓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대목이에요. 사실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최근에 그 광화문에 8.15 때 저희가 어떤 분이 그 메시지를 보내서 알려주셨어요. 외국인들도 보고 있는데 경찰 차벽 쌓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신문하고 검문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외국인들이 갸우뚱하면서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창피하더래요. 너무너무 부끄럽더래요. 그런 제가 메시지도 받았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이렇습니다. 제가 왜 연예인들이 말이죠 북극곰 살리자면서 티셔츠 맞춰 입고 나와가지고 북극곰 그려졌는 거 말이죠 하고 또 뭐 저기 어딘지 모르는 말이죠 나라에 애 삐쩍 말랐는 애 끌어안고 나가지고 뭐 단돈 10,000원만 보내주면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거 뭐 아니 안 하는 것보다 좋죠. 박애 정신에 속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런 모든 활동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면서 하는 것들은 모두 가식이고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뭐 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이야기하지 않는 그 어떤 박애 정신도 모두 가짜다. 모두 위선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이 북한으로 사기에 속아서 북송되었던 사람들을 두고 유시민 씨와 김용옥 씨가 나누는 대화를 다시 한번 제가 들춰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영상마다 늘 우려되는 게 딱 종료 누를 때 우려되는 게 내 영상이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안 줬으면 좋겠다. 들으면서 열받고 막 스트레스 안 줬으면 좋겠다. 분노심을 너무 일으키는 그런 영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분노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 가능한 범위가 있고, 아마도 지금 한국의 그래도 자유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 수용 능력 그리고 회복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양이 굉장히 늘었다고, 용량이 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건과 그런 어떤 충격에는 아마 놀라지 않게 될 정도로 지금 문재인 치하 4년을 보내면서 단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제 영상 보면서까지 제가 스트레스를 그렇게 가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는 말자. 잊지는 말자, 절대로. 이런 흔적들도 기억하고 있자. 예. 요즘은 제가 그런 생각 늘 들어요. 나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뭉뚱그려서 애국이라고 합시다. 애국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력만큼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특히나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위 자기는 합리적이야라고 하는 코스프레 떨면서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는 제가 일견 이해가 돼요. 박근혜도 더러웠고 문재인도 더러우니까, 문재인 치아 살아보니까 시급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촛불에 속아가지고 나갔던 것을 반성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문재인 치아는 더더욱 시급하겠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재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아니겠나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자유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데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억력에 어떤 회로에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될 만큼,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선동 사건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현재 살면서 안 당하게 되고 앞으로도 안 당하게 됩니다. 또는 살짝 당했다가도 빨리 이거 속고 있구나 하고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라도 해두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영상 한번 또 남겨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